일단 숙제했던 파트에서 질문 들어왔던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지구의 자전, 공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어, 여기 실력 탄탄 문제 101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실력 탄탄 101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의 경도, 위도를 알려주는 이런 문제인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식을 구해라 라는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비례식을 세우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지구가 있던 아니면 지구본 모형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이거지. 어떤 원에서 여기 중심각이 있고 그 중심각에 해당하는 이 호의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작은 중심각에 해당하는 길이가 있다면 전체 각도 360도 해당하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요 전체 둘레가 되겠지. 그러니까 360도 해당하는 길이는 전체 둘레가 된다. 이거 구하면 되는 거야. 그때 전체 둘레, 우리가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전체 둘레는 2파이 r이에요. 요게 전체 둘레가 2파이 r이라는 건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럼 공식 끝난 거야. 공식이 뭐야? 세타, 작은 각도에 해당하는 길이는 l이라고 한다면 전체 각도에 해당하는 길이는 2파이 r이다.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곳에 있는 어떤 지역의 위도,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있는 위도, 이 위도가 바로 각도거든. 그 위도를 알려줬다면 이 위도의 차이, 그 위도 차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세타가 되는 거예요. 각도의 차이가. 그 위도의 차이는 바로 각도의 차이거든.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실력 탄탄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경도는 얘는 같은 지역에 있어야 돼. 왜냐면 이 경도라고 하는 건 같은 세로줄이거든. 같은 세로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구에서 우리가 방금 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요 세타라는 각도에 해당하는 길이를 구할 거잖아. 그때 이 두 지역이 지금 동일한 같은 세로선에 있어야 되지. 이게 경도야. 같은 세로선. 그래서 같은 경도에 있으면서 위도는 차이가 나는 곳. 그 각도가 되겠지. 바로 이거. 그게 몇 도야? 이 차이가 2.4도잖아. 요 2.4도가 뭐냐면 여기 세타가 되는 거야. 각도가 얼마야? 2.4도. 따라서 작은 각도 2.4도에 해당하는 길이는 차이가 얼마예요? 250km잖아. 250km야. 그러면 전체 각도에 해당하는 길이는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음. 자, 99쪽 볼게요. 11번. 자, 99쪽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자전이 뭔지 알면 돼. 자전이 뭐예요? 지구가 스스로 제자리에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었는데 하루 동안에 내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거. 이게 자전이잖아. 그러면 이쪽에 태양이 있었어. 만약에 오른쪽에 태양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게 언제야? 낮이죠. 근데 내가 반 바퀴 돌아서 저 뒤로 가면은 밤이 되고 또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면 낮이 되고 즉 자전을 하면은 계속 낮과 밤이 반복이 되겠지. 따라서 자전에 의한 현상, 낮과 밤이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은 어디서 어디로 하냐면 항상 서에서 동으로 한다 그랬잖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주변에 있는 별들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럼 별들은 하루 동안에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지.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일주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태양도 하나의 별이잖아. 그러니까 태양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계절. 자, 여러분들 계절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계절에 따라서 관측하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 이건 공전 때문이거든. 왜 그런 거냐면 어, 어떤 걸 볼까요? 여기. 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구가 공전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1년 동안 공전한단 말이야. 이건 1년 동안 공전하는 거잖아. 그때 이 지구의 뒤편에 있는 별자리가 1월에는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궁수자리인데 지구가 3월이 되면은 밤에 물병자리가 보이고 5월이 되면은 밤에 양자리가 보이고 8월이 되면은 밤에 개자리가 보이고 계절마다 밤에 지구의 뒤편에서 보이는 별자리의 모양이 자꾸 바뀌잖아. 이건 지구의 뭐 때문이야? 공전 때문이죠. 따라서 디귿에 있는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건 뭐 때문이다? 공전 때문이고 자,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돈다. 자전 때문이죠.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1년 동안 돈다? 이건 뭐야? 공전이지. 그러니까 1년 동안 도는 건 공전이고 하루 동안 도는 게 자전이거든.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 16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맞아. 자, 봐봐. 어느 날 북반구에서 한밤중에 관측한 별자리가 그린 것 같을 때 6시간 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의 자전은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죠? 써보세요. 지구의 자전 방향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돈다. 어, 1시간에 몇 도? 1시간에 15도만큼 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들이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로 회전한다. 그게 어디야? 별들의 일주 운동이 되는 거고, 별들의 일주 운동의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의 반대, 동에서 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 운동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전하는 속도와 동일하다 그랬지? 1시간에 15도.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보다 6시간이 지났다는 건 1시간에 15도면은 6시간이 지나면은 몇 도 돌아야 됩니까? 바로 6시간 후에는 90도만큼 별들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하루, 1시간에 15도씩 도니까 6시간에는 90도 돌아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일주동이니까 동에서 서로. 그러면 여기 있던 쌍둥이 자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90도만큼 도니까 어떻게 되겠어? 쌍둥이 자리가 6시간 뒤에는 여기 와 있겠죠. 서쪽 하늘의 지평선 부근. 어디겠어? 여기. 여기에 6시간 후에 누가 와 있겠나? 쌍둥이 자리가 와 있겠죠. 이만큼 이동하니까. 이해됩니까? 질문한 친구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101페이지에 2번에 보게 되면 공전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태양이 지는 곳을 보면 태양이 질 때 이 태양과 별자리 사이의 요 간격이 매일매일 1도씩 가까워진다. 1도씩 가까워지는 거야. 왜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자,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태양이 지금 여기 사자 자리 앞에 있을 거겠지?
처녀 자리 앞에는 아직은 처녀 자리랑 이 태양이란 간격이 지금 멀어요. 멀지? 근데 지구가 조금 조금씩 이동해가지고 하루에 1도씩 이동하면은 태양이 언젠가는 이 처녀 자리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 점점 점점 멀리 있던 별자리와 가까워지는 쪽으로 하루에 1도씩 태양이 별자리를 향해서 이동한다. 어,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걸 왜 서에서 동이라고 표현한다? 지구의 공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별자리하고 태양하고 가까워지는 쪽으로, 별자리하고 태양하고 가까워지는 쪽으로.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15일 간격으로 찍은 거니까 하루에 1도씩에서 15도씩 계속 이동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가까워지는 쪽으로, 별자리와 태양이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순서가 시간 순서다. 그러면 같은 시각에 관측하면 별자리는 하루에 1도씩 이동한다고 했고요. 공전 때문에. 자, 황소자리는 점점 빨리 뜨고 빨리 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황소자리가 있잖아? 황소자리가 이렇게 지평선이 있다 했을 때, 지금 이쪽에 서쪽 하늘이고, 여기 동쪽 하늘이 있었을 거야. 그럼 동쪽 하늘에서 떠가지고 황소자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지금 태양이 지금 서쪽으로 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가 몇 시냐면은 저녁 6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녁 6시에는 황수자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15일이 지나면 저녁 6시에 황수자리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 건 더 많이 이동을 했으니까 더 많이 서쪽으로 내려온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려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각도는 똑같은데 더 많이 이동하려면 더 빨리 떴겠죠. 빨리 떠서 이동했으니까 더 많이 이동한 거겠죠. 더 빨리 뜬 만큼 더 빨리 지겠지. 점점 점점. 태양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점점 빨리 진다는 거야. 같은 시간에 지금 위치가 점점 지구 있는 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점점 빨리 뜨고 빨리 진다는 것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또 이제 읽어보도록 하세요. 2번 때문에 질문한 친구도 있었을 거야. 넘어갑니다. 우리 또 오늘 공부할 게 있으니까. 자, 오늘은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달. 어,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던 것처럼 달도 크기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측정할래? 했더니 아주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눈이 있어. 음, 그때 운동장에 커다란 나무가 있다 생각해보자. 그때 내가 이 나무의 높이를 알고 싶어, 지금. 나무의 이 높이를 알고 싶어. 지금 모르죠, 지금 높이를. 얼마인지 모르지. 그때 나무의 높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비례식인데, 내가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를 삼각형으로, 큰 삼각형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연필 같은 걸로 이 나무를 딱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봐. 근데 연필의 길이가 여기가 0.0, 쉽게 말해서 연필의 길이가 10cm라고 해보자. 그러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은 서로 닮아 있단 말이지. 닮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작은 삼각형의 요 길이와 쉽게 이렇게 합시다. 자,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서로 닮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여기 작은 삼각형에 있는 요 아랫변, 즉 연필의 길이, 이 연필의 길이와 요 나무의 길이의 비는
요 작은 삼각형, 요 짧은 변의 길이와 요 큰 변의 길이의 비와 어떻게 써? 같겠죠. 맞아요? 그때 요 연필의 길이를 스몰 d라고 하고 요 나무의 길이를 대문자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 연필까지의 거리를 스몰 l이라고 하고 요 나무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하면 어떤 비례식이 나오겠니? 작은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때 요 스몰 l은 우리가 내 눈으로부터 연필까지의 거리가 되겠지. 이거는 직접 재면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d 이거 뭐야? 연필의 길이잖아. 요 연필의 길이 재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로부터 요 나무까지의 거리 이 거리만 내가 알고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10m다. 거리만 알고 있다면 지금 나는 뭐뭐 알고 있는 거야? 눈에서 연필까지의 거리도 알고 있고 연필의 길이도 알고 있고 나무까지의 거리도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싶은 요 나무의 길이 라지 D 값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야. 왜 지구와 달의 크기를 알려고 하는 거냐고? 그냥 궁금하니까. 어, 크기를 알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그럼 이거를 발에다가 그대로 비유해 보면 되는 거야. 어, 똑같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달이 떴어. 이게 달이야. 이 달의 지름을 D라고 하면 내가 밤하늘에 눈으로 이제 달을 보는데 이 달을 볼 때 달을 연필로 가렸다 생각을 해봐요. 연필로 들어가지고 이 연필이 정확하게 달을 딱 가리게 만들어 봐. 그러면 뭐겠어? 똑같죠? 어, 이 연필의 길이를 스몰 d라고 하고 나로부터 연필까지의 거리를 스몰 l, 나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이라고 한다면 비례식이 똑같이 나오지. 어떻게? 작은 것 대 작은 것 대 뭐 큰 거로 할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작은 것 대 큰 거는 작은 것 대 큰 거의 비례와 같다. 똑같이 하면 되겠지. 여기서 이 L은 뭐예요? 내 눈으로부터 연필까지의 거리. 요 L은 뭐예요? 달에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요 스몰 d는 뭐예요? 연필의 길이. 이거 세 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특히 이제 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값이다. 라고 이걸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거야. 38만 킬로미터거든. 38만 킬로미터. 이건 주어진단 말이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값이다.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달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 똑같은 거야. 비례식이야, 비례식. 그치? 자, 103쪽에 2번 문제 보세요. 동전으로 이번에 달을 가렸어요, 내가. 동전으로 달을 가렸고, 그때 동전의 지름을 D, 달의 지름을 라지 D라고 했을 때, 내 눈으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를 스몰 l, 내 눈으로부터 달까지의 지름을 라지 l이라고 했을 때, 이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 누구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돼. 38만 킬로미터. 자, 직접 측정해야 되는 거 뭐예요? 내 눈으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동전의 지름.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 측정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비례식을 세우세요. 자, 긴 거리 대 짧은 거리는 뭐가 되겠어? 긴 길이 대 짧은 길이가 되겠지. 비례식에 맞춰서 써주면 되는 거야. 비례식이라는 이런 거지. 긴 것 대 긴 거는 짧은 것 대 짧은 거. 맞아?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게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자, 달의 공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의 공전. 자, 공전이라는 건 무조건 그 행성 주변을 도는 거야.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걸 지구의 공전이라고 해. 그럼 달의 공전은 뭘까? 달이 누구 주위를 도는 거겠어? 그래,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주변에 달이 도는 공전 궤도가 있는 거고, 그곳을 지금 달이 이렇게 도는 거죠. 달이 이렇게 도는 거야. 지구 주변을.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지구의 일년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걸 그 행성의 일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구의 일년이라고 한단 말이야. 지구의 일년. 이 지구의 일년은 지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365일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제자리에서 돌아가지고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공전해서 제자리까지 오는 거. 이게 지구의 1년이고 지구의 1년을 지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365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달이 지구 주변을 돌았어.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왔어.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거를 달의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건 달의 1년도 무조건 365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달이 지구주를 한 바퀴 도는 걸 달의 입장에서 달의 1년이라고 하는 거고, 이 달의 1년은 그러면 며칠이냐? 지구의 시간으로는 이게 바로 며칠이냐면 지구의 시간으로 약 29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달의 1년,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건 우리 지구 시간으로 약 한 달 정도 되는 거야. 알겠어? 음. 그때 이렇게 달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태양까지 그려주게 되면 태양이 이쪽 오른쪽에 크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이렇게 있어. 어. 그때 달이 이 A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 A 위치. 달이 여기에 A 위치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빛을 받는데 태양빛을 받는 면이 어디가 되겠어요? 요 달의 오른쪽이 태양빛을 받겠지? 맞아요? 요 달의 오른쪽이 태양빛을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러면 지구에서 내가 요 달을 바라보면은 달의 빛나는 면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 그래서 이때는 달이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가 음력 1일이라고 하는 거야. 달이 공전하는 시간을 지금 정할 건데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달의 1년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으로는 29일 동안 한 바퀴 돌 건데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 A 위치가 1일이라고 따지면 A에서 이제 90도만큼 회전을 해가지고 요 B 위치까지 온다 생각해봐. B 위치까지 오면은 며칠 걸리겠어요? 자, 28일이라고 하면 28을 4로 나누면 얼마야? 7이잖아. 그 얘기는 대략적으로 A에서 B 위치까지 가는데
대략적으로 한 7에서 8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B위치가 됐어, 달이.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B위치까지 왔어. 그러면 달에 빛나는 면은 어디가 빛나겠어요? 이 오른쪽이 빛나겠지? 그럼 내가 지구에서 이 달을 바라보면 달은 어떻게 보일까? 오른쪽이 빛나는 오른쪽 반달로 보이겠지. 맞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한 7일에서 8일이 지난 다음이야. 맞아요? 자, 그랬다가 또 한 7일에서 8일 지나면 달이 이제 C 위치로 온단 말이야. 그럼 C 위치로 오면 자, 지구가 이 태양빛을 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자, 가리지 않으면은 태양빛이 또 이 달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달의 이 오른쪽 면이 또 빛나겠지. 그때 내가 달을 바라보면 나는 달의 빛나는 전체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나? 달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야. 이때가 또 한 7, 8일 지났으니까 이때가 음력 15일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잘 들어봐.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달이 요 아래쪽에 위치해 오게 되죠. 요걸 D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D에 위치해 오게 되면 자, 여기 좀 헷갈리면 잘 봐야 돼. 그럼 태양빛이 마찬가지로 D의 오른쪽, 이 오른쪽에 비칠 테니까 D의 오른쪽에 비쳐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거꾸로 달을 보는 거잖아. 아래쪽으로 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달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달이 어떻게 보일까요? 거꾸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봐봐. 왼쪽이 둥근 반달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저 위와는 반대로. 그치? 어. 이때가 한 22에서 23일 정도 후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또 한 29일 정도 지나면 다시 저 원래 위치로 오는 거죠. 이게 달의 공전이야. 맞아요? 이렇게 달이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걸 봅시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음력, 여러분들, 15일이다. 음력 15일에 지구하고 달의 위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지구가 있어.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그 옆에 태양이 있어. 그때 음력 15일에 달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을 때 한 일주일씩 걸린다 했으니까 음력 15일이면은 달의 위치는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죠. 왼쪽.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C가 되면은 내가 지구에서 요 달을 바라보게 되면 달은 무슨 모양으로 보인다? 이렇게 동그란 달로 보여요. 이게 무슨 달이야? 보름달이 보여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태양계를 잘 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서서 바라보는 정면이 남쪽이라면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라고 했어요? 동쪽이 되고요.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 다현아, 민우야, 기억나죠?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남쪽을 바라볼 때 나의 왼쪽은 동쪽이고요.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내가 만약에 요 달 쪽을 바라보고 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남쪽이다라고 하면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요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 되는 거예요?
동쪽이 되는 거고, 나의 오른쪽 무슨 쪽이 되는 거야? 서쪽이 되는 거야. 요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 같은 거죠, 이 두 개 그림이.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왼쪽은 동쪽이고,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 거야. 그냥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구에서의 시간인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을 때, 하루 동안에 지구에서의 시간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를 이렇게 자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때가 몇 시라고 했죠? 낮 12시가 되는 거고, 내가 90도만큼 돌아서 가면은 6시간이 지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몇 시가 되는 거야? 이 상태로 되면은 나는 내가 태양하고 이 상태로 서 있으면 나는 저녁 6시가 되는 거고요. 그랬다가 또 6시간이 지나면 나는 태양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겠죠? 몇 시가 되는 거다? 자정이 되는 거죠. 한밤중이 되는 거고, 몇 시? 0시가 되는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0시. 그랬다가 또 6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몇 시가 되는 거야? 아침 6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낮 12시에서 저녁 6시, 한밤중, 아침 6시, 다시 낮 12시. 이러면서 내가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돌면서 마치 태양이 움직이면서, 태양이 움직이면서 지구의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서 물어보자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에서 뭘 물어볼 거냐면은, 이 보름달이 뜨는 시간이 언제냐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보름달이 떠 있는 시간이 언제냐. 자, 보름달 떠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단 그 달의 위치를 찾고요. 보름달의 위치는 찾을 수 있잖아, 쉽게. 그치? 찾고, 이 보름달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내 위치를 그리세요.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음. 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내가 자전을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잖아. 내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달이 반대 방향으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정면으로 보고 있는 그,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평선을 그리면, 지평선을 그리면 이 보름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이는 거냐면 바로 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까지 보이는 거야. 즉,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때부터 이 반대편에 서 있을 때까지 이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몇 시야?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몇 시예요, 이게? 몇 시라고 그랬어? 저녁 6시라고 그랬죠? 저녁 6시부터 자정을 지나서 아침 6시까지 이 보름달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야. 어렵지, 얘들아.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상당히 이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달의 모양과 위치를 좀 이해해야 돼요. 자, 그것만 일단 요거는 현재 캡처해 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일단 중요한 건 요거야. 달이 공전할 때 A, B, C, D 위치에 있을 때 달이 보이는 모양이 어떠냐.
달이 이렇게 음력 1일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다. 7일에서 8일에는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 된다. 15일에는 보름달이 된다. 22일에는 왼쪽이 둥근 반달이 된다. 일단 요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요건 기억이 되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달이 안 보이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삭이라고 불러요. 삭. 이게 먹었다는 뜻이야. 우리말로 옛날에. 삭. 쉽게 외우려면 달이 싹 사라졌다. 음.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이 둥근 반달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상현달이라고 그래. 상현, 상현.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름달을 보름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망이라 그래, 망. 자, 삭은 사라진 거고 망은 보름달이야. 자, 어떻게 기억하냐? 삭은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망은 보름달이잖아. 망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보름달은 망. 음. 그다음 왼쪽이 둥근 반달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현이다라고 하는 거. 하현달. 하현달. 망. 음. 하현. 자, 상현달은 무슨 달이라고?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고요. 하현달은 무슨 달이라고? 왼쪽이 둥근 반달이에요. 상현달은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다. 하현달은 왼쪽이 둥근 반달이다. 알겠지? 어. 사귈 때는 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달이 안 보이는 날이 하루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103페이지에 5번 문제 보세요.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103페이지 5번이거든. 자, 페이지 103페이지에 5번 달의 모양을 한번 써봐라 그랬거든. 자, 햇빛이 지금 오른쪽에서 와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순서대로 하면 D부터 해볼까? 자, D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뭐라고 부른다? 삭. 자, 그 다음에 A로 가죠. A는 어떻게 보여요? 오른쪽이 둥근 반달로 보이죠? 뭐다? 상현. 자, 그 다음 B로 왔죠? B로 오면 어떻게 보여요? 보름달로 보이죠? 뭐야? 망. 자, C는 왼쪽이 둥근 반달로 보이죠? 뭐야? 하현. 자, 그러면 1번. 모양을 각각 써라. 모양 쓰는 게 이거야. 삭, 상현, 망, 하현 쓰라는 거고요. 자, 왼쪽이 반원으로 되는 거. 하현일 때 위치를 골라라. 어디야? C가 되는 거고. 음력 1일경은 어디냐? 여기. 사귈 때가 음력 1일이라는 거지. 자, 이거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이거 몇 퍼센트 이해됩니까? 5번 문제 몇 퍼센트 이해할 수 있어요? 써보세요. 위치와 모양 쓰는 거, 왼쪽 반원일 때 쓰는 거, 음력 1일경에 달의 위치 쓰는 거. 어, 자, 80% 이상만 이해가 되면 돼요. 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어, 음. 자, 107페이지를 보세요. 자, 107페이지를 보게 되면 유제 1번이 나오는데 좀 더 복잡해졌어요. 어, 지금 G의 위치에 있을 때, 달이 G의 위치에 있을 때가 음력 며칠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음력 며칠이야? 이때가 음력 1일이죠? 음력 1일이고, 이때 달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자, 뭐야? 사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H까지 간 다음에 A까지 오잖아. 그럼 A까지 오면은 A는 어떻게 보여요?
오른쪽이 둥근 반달로 보이죠? 이거 이름 뭐라고 그랬어? 상현? 오른쪽 상현이야. 오른쪽 상현. 음. 그러면 사실은 점점 달이, 보세요. 사계에서 상현으로 갔다가 상현에서 뭘로 가는 거야? 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있는 이 위치는 점점 달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음력 1일에서 음력 1일에 시작해가지고 음력 15일까지는 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상해는 한 7에서 8일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H는 어떻게 될까? H. 요 H는 오른쪽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요거야, 요거. 이게 뭐냐면 초승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초승달. H는 초승달이야. 자, 왜 초승달이냐면 내가 H를 정면으로 바라보려면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그럼 정면으로 바라보면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은 H의 요 빨간색 영역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요 빨간색 영역 중에서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이 오른쪽 조금밖에 안 받는 거지.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이해될까? 태양빛은 이렇게 오른쪽에서만 오기 때문에 얘가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이 오른쪽 전체란 말이야. 이 오른쪽이야. 이 오른쪽 중에서 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형광색으로 칠한 이 부분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만 보이는 거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승달로 보이는 거야.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 보이는 거야. F의 위치가 되면, 자, 여기 F의 위치를 보세요. F의 위치가 되면 내가 이 달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이 달을 볼 수 있는 영역은 어디만 볼 수 있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곳은 이 빨간색 칠한 부분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런데 태양빛을 받는 부분 중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볼 때는 왼쪽에 조금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달이 어떻게 보이냐면 왼쪽이 조금만 눈썹처럼 보이는 거야. 요 달을 우리는 금음달이다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보면 음력 1일경에는 달이 보이지 않는다. 삭. 그러다가 음력 한 7에서 8일 정도 되면은 오른쪽이 둥근 반달이 보인다. 상현. 그러다가 음력 15일쯤 되면은 어떻게 보인다? 보름달. 망. 그랬다가 이제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하겠지. 그러다가 음력 한 22에서 23일 정도 되면은 왼쪽이 둥근 반달로 크기가 작아져. 점점 작아진다, 줄어든다, 하현. 그러다가 다시 삭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순서. 그리고 요 사이에 삭과 상현 사이에 바로 무슨 달이 들어가는 거야? 오른쪽이 눈썹처럼 생긴 초승달이 들어가는 거고 망에서 아니 하현에서 삭으로 가는 여기가 지금 F잖아. 여기가 뭐겠어? 왼쪽이 눈썹처럼 되는 금음달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건데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이거. 자, 이걸 다시 해보려고 그래. 이제 심화대로 들어갑니다. 심화. A에 위치할 때 A에 위치할 때 뜨는 시간을 찾아라. B랑 D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없어요. 자, 뜨는 시간을 찾아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잘 들어 이제부터 원리 알려줄게. 자, A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A를 바라보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나를 그리세요. 지구에다가. 그리고 내가 이 A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 화살표까지가 A를 볼 수 있는 시간이야. 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A가 달이 뜨는 거고요. 내가 12시간 후에 이렇게 되면 달이 지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입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지금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회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회전할 때 내가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갔다가 3번 위치로 내가 자전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번 위치에서 A를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건 1번 위치일 때 A가 뜬 거고요.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까지 갔다가 3번 위치가 됐을 때 달이 지는 거란 얘기야. 이거 이해될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 암기하는 건 어떻게 암기하는 거냐면, 자, 이게 이해가 됐다면,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A가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내가 A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그려. 그리고 여기다가 내 땅을 그리세요. 땅을 그려서 내 오른쪽에서 떠서 내 왼쪽까지 갈 때까지 이 달은 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1번에서 떠서 2번일 때 지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되겠어? 그러니까 A는 1번에서 떠서 2번에서 지는 거고, 지금 내가 가운데다 그린 건 그 1번에서 떠서 2번으로 지는 그 중간, 내 머리 위에 A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민채 윤건이 고마워. 자, 이해돼요? 자,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 C는 언제 뜨고 언제 지냐라고 하려면 이 C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그리세요. 그리고 내 지평선을 그려. 지평선을 그리고 내 오른쪽 끝에서부터 내 왼쪽 끝까지 이 C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C는 내가 1번에 있을 때 뜨고 2번에 있을 때 지는 거예요. 이해됨? 1번에서 뜨고 2번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있을 때, 내가 1번에 서 있을 때 떴다가 내 머리 위에 있다가 2번에 있을 때 지는 거야. 됐죠? 자, 2는 어떨까? 2. 요 2는 내가 2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고 내 지평선을 그려. 그러면 내 오른쪽에서부터 내 왼쪽 갈 때까지 이 달은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야. 언제 뜬다? 내가 1번의 위치에 있을 때 떴다가 내 정면으로 왔다가 2번의 위치에 있을 때 지는 거예요. 달이. 됐어? 좋아. 모든 건 다 똑같아요. 어떤 위치든지 간에 A의 위치다. A의 위치다. 그러면 나는 이 A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를 그리시고 내 지평선을 그리고 내 1번에서 떠서 2번에서 달이 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1번이 몇 시고 2번이 몇 시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자, 1번이 몇 시야? 아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1번일 때죠. 몇 시다? 아, 낮 12시다. 즉, A라는 달은 상현달이죠. 요 상현달은 낮 12시에 뜨고, 그 다음 내가 떠서 이만큼 왔어. 정면을 바라봤어. 언제 내 머리 꼭대기에 있을 거야? 저녁 6시에 내 머리 꼭대기에 있다가 다시 6시간이 지나면 몇 시가 되는 거야? 태양을 반대편으로 바라보니까 밤 12시. 자죠. 밤 12시가 되면 달이 지는 거죠. 즉, A를, A가 뜨는 시각은 언제다? 낮 12시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자, A가 낮 12시에 뜨는 거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제발. 플리즈. 제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어, 너무 기뻐. 30명이 넘어갔어. 고마워, 여러분.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못난 설명도 이해해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여러분 내가 제자를 잘 만났어요. 내가 정말 행운아야.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이번에 2번 문제 뭐냐면, 달이 C에 있을 때 뜨는 시간을 써라는 거야. 달이 C에 위치할 때 뜨는 시각이 언제냐? 어려운 거야. 자, 항상 어떻게 알아? 그 달의 위치를 동그라미 치고 그 달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나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내 발밑에다가 지평선을 그려. 이게 지평선이고 그때 나의 오른쪽 끝에서 있을 때 이 달이 떠가지고 왼쪽 끝으로 갔을 때 달이 지는 거라는 거야. 내가 1번에 위치해 있을 때 달이 뜨고 2번에 위치해 있을 때 달이 지는 거예요. 자, 1번에 위치해 있을 때 내가 몇 시인지 알면 되겠지? 몇 시입니까? 태양이 오른쪽에 있을 때 1번에 내가 위치해 있으면 나는 저녁 6시, 오후 6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저녁 6시에 뜨는 거야. 잘했어요. 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3번. 자, 이게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거야. 이게 지금 알 듯 말 듯 할 때야. 여러분이 이걸 알고 나면 밤하늘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자, 달이 2에 위치해 있을 때 남중 시각. 남중이라는 건 뭐냐면 내 머리 위에 달이 위치하고 있는 걸 남중이라고 하는 거야. 내 정면에 남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2에 위치해 있을 때 남중 시각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달이 남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찾으면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몇 시냐 이거야. 몇 시예요? 모든 시간은 태양으로부터 결정된다. 태양이 오른쪽에 있으면 정면 바라보는 게 12시. 그 다음에 저녁 6시. 그 다음 밤 12시, 아침 6시. 몇 시야? 아침 6시가 되는 거야. 오전 6시, 새벽 6시, 아침 6시 다 맞는 거야. 잘했어요. 잘한다? 어. 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7번 볼게, 7번. 자, 이거 지금 이게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막 머리 지금 쥐어짜고 있을 거야.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를 거야. 근데 어려운 파트예요. 잘 이해를 해봐. 이번에는 이 달들이 그 위치에 있는 것 중에서 자정에 떠오르는 달의 위치는 그리고 모양은 어떤 거냐. 이 위치 중에서. 자, 일단 자정이라고 하면 자정일 때 내 위치를 먼저 찾으면 돼요. 자, 자정이면 내 위치가 어디가 되겠어? 자정이면 내 위치가 햇빛을 반대로 바라보는 요게 내 위치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자정에 내 위치를 일단 그려. 그린 다음에 자, 어디서 떠오르는 달? 모든 달은 동쪽에서 떠오를 수 있어. 동쪽에서 떠오르는 달이래요. 자, 봐봐. 자정에 내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 자, 내가 바라보는 쪽이 무조건 무슨 쪽이라고요? 남쪽. 그리고 내 지평선을 그렸을 때 내가 남쪽을 바라볼 때 나의 왼쪽은 무슨 쪽이야? 동쪽. 내 오른쪽 무슨 쪽이야? 서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정에, 자정에 내 위치는 여긴데, 그때 동쪽에서 떠오르는 달. 어디겠어? 여기죠. 바로 이에 위치해 있던 달은 자정의 동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번 문제가 뭐야? 자정의 동쪽에서 떠오르는 달의 위치는 어디냐? 네, 입니다. 모양은 뭐냐? 저 이 위치에서 모양은 왼쪽이 둥근 반달인 하연이다. 자, 그런데 달이 어떻게 동쪽에서 떠오르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어, 얘들아, 지구 주변에 있는 모든 별과 달과 이런 것들은 전부 동에서 떠서 서로 움직여요. 항상 그렇다 그랬잖아. 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 주변에 있는 모든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하루 동안에 전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음. 내가 가만히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건데 내가 원래 서에서 동으로 도는 건데 내가 정면을 바라보는 게 남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의 왼쪽은 동쪽, 나의 오른쪽은 서쪽이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지구가 도는 거야. 내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달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 지구가 있어요. 오른쪽에 태양이 있어요. 그때 달이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 이게 달이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 있어. 이 달은 지금 현재 무슨 달로 보이겠니? 보름달, 망으로 보이겠죠. 태양빛이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몇 시입니까? 나는 지금 몇 시예요? 저렇게 서 있으면. 난 지금 몇 시야? 저녁? 나. 지금 나의 위치가 몇 시냐고, 나의 위치.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 자, 내 시간은 항상 뭘로 결정된다? 태양의 위치로 결정된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몇 시? 낮 12시.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위치로 왔어? 몇 시야? 6시간 뒤. 저녁 6시가 되잖아. 난 몇 시야, 지금? 나는 지금 저녁 6시야. 맞아요? 저녁 6시에 지금 달은 어느 쪽 하늘에 있어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쪽이 무슨 하늘이다? 남쪽이다. 나의 왼쪽이 무슨 쪽이다? 동쪽이다. 나의 오른쪽이 무슨 쪽이다? 서쪽이다. 그럼 저녁 6시에 이 보름달은 지금 어느 쪽 하늘에 있어요? 동쪽에 있지. 동쪽 지평선 저 끝에 있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6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자정이 됐어. 어, 0시가 됐어, 자정. 그럼 자정이 되면 나는 어디로 간 거야? 자전해가지고 내가. 이 위치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번 위치로 이동했을 거 아니야? 자정이 되면. 그치? 그럼 자정이 되면은 저 보름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 하늘에 있어요? 내 머리 꼭대기에 있지. 이게 무슨 쪽이야? 무슨 쪽이야? 남쪽이죠? 봐봐. 저녁 6시에서 자정으로 가니까 보름달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까지 온 거 아니야? 자, 6시간이 또 지나봐.
그럼 몇 시가 되는 거야? 내가 아침 6시가 되는 거야. 그럼 아침 6시가 되면 나는 또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거야? 요 아래까지 오겠죠? 그럼 아침 6시에 내가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니까 내 오른쪽은 무슨 쪽이 되는 거야? 서쪽이 되고 내 왼쪽은 동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 6시에 저 보름달은 무슨 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서쪽에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보름달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 거죠. 내가 도는 건데 내가 가만히 멈춰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달이 거꾸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실제로는 내가 움직이는 거지만 달이 동에서 남쪽에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 저녁 6시에 떠서 아침 6시에 서쪽 하늘로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래서 107페이지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거든. 이 107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복습을 해보시고, 여기 유제 1번 있잖아. 유제 1번을, 스스로 한번 되게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여기가 잘 돼야 돼. 알겠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게 돼야 돼. 그래서 달의 모양에서는 달이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한다. 한 29일 걸린다.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은 이렇다. 그때 이 달은 몇 시에 어디서 뜬다. 학교 시험에서 이 달이 몇 시에 어디서 뜨냐.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근데 간혹 킬러 문항으로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를 유제 1번을 잘 정리해 놔야 돼요. 네. 시간이 아주 빛의 속도로 지나갔어요. 와우.